안전을 위해서 현재는 강의생을 수강실에 없이 지금 저 혼자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열심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하면 이렇게 좀 톤이 좀 많이 다운됐을 거예요. 저도 제 강의를 보면서 좀 톤을 다운시켜서 강의를 좀 차분하게 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좀 기회인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앞에 모여 있으면은 막 톤이 올라가 붕붕붕붕. 또 사람들이 없으면 또 이게 톤이 또 쭉 내려가기도 합니다. 제가 좀 차분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전사주 호신쌤의 영성명리 실전사주 288강입니다. 이 강의는 좀 짧고 굵게 핵심적으로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돈을 부정하면 가난이 온다. 시크릿에 대해서 끌어당김의 법칙, 마음 공부, 부를 끌어오는 마음 공부와 관련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게 기본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마음 공부의 기본에서 마음 공부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돈 없어도 사는 방법. 아니요. 왜 돈이 없어야 돼? 돈 없어야 된다는 것도 집착이에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집착이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라는 개념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왕 꼭 가난하면서 고난을 즐기며 살아야 돼? 뭐 세디스트인가요? 아니죠. 돈을 부정하면 가난이 찾아온다. 마음 공부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무소유든 소유든 집착을 버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소유도 집착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걸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한 것이지,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괜찮은 건데, 너희들 왜 마음 비우지 않아? 왜 너희들 뭔가를 소유하려고 해? 다 가진 거 다 내려놔. 다 버려 하는, 이것도 집착이에요. 이게 강제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지. 자, 오늘 288강의 내용은요. 돈을 부정하면 가난이 온다. 돈은 나쁜 거야. 더러운 거야. 돈은 지저분한 거야. 돈은 쓰레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돈이 안 옵니다. 정말로. 내 마음의 주문서에다가 돈은 나쁜 거야. 돈은 나쁜 거야. 돈은 쓰레기야. 돈은 지저분한 거야. 돈은 더러운 거야. 돈 가진 사람들은 다 범죄자에 탈세자에 나쁜 짓 해서 남 등쳐먹은 거야. 라는 마음이 내 무의식 속에 계속 남아있으면은 알았어. 너 돈 없이 살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돈 안 들어올 거야. 걱정하지 마. 너한테는 돈 안 가. 걱정하지 마. 돈 달라는 사람들 많어. 너한테는 돈 안 가. 라고 하면서 정말로 가난이 찾아옵니다. 돈을 부정하면 가난이 찾아온다. 자기가 비판하는 것은 결코 자기 옆에 붙어있지 않는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사주 풀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비판하는 것은 결코 자기 옆에 붙어있지 않는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사랑은 다 거짓이야. 사랑 그따위 거 없어. 사랑 믿지 마. 다 그거 쓰레기야. 다 사기꾼들이야.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 다 쓰레기였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을 내 무의식에 가지고 있으면 정말 사랑 안 옵니다. 사랑 가져갈 사람 많습니다. 굳이 싫다는데 주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것들은 다 쓰레기들이야.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남을 착취하고 남을 학대하고, 권력을 가지면 초심에서 다 멀어지고, 저 권력 가진 것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근데 보통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너 갖지 말고 그 권력 나 줘. 보통 이런 마음을 또 품고 있기도 해요. 절대 안 옵니다. 자기한테. 내 권력이든 남의 권력이든, 권력을 비난하면은 내가 비난하는 것은 내 옆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머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유튜브들한테 그런 일 되게 많죠. 주로 비판을 많이 하는 유튜버들 중에서는 일시적으로 비난과 비판을 통해서 돈을 벌고 유명해지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도 흩어져요. 남의 권력을 비판하다 보면 보통 본인들이 감옥을 많이 갑니다. 또 남의 돈을 비판하다 보면 또 본인도 가난해서 모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돈을 부정하면 가난이 온다.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남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돈 버는 걸 비난하는 거, 그것도 돈을 비난하는 겁니다. 내 돈 말고 남이 지금 돈 벌고 있어. 또는 남이 돈 많이 벌었어. 그걸 비난해.
저거 저 사기쳐서 탈세해서 저 분명히 누구 사기쳐서 등쳐먹어서 돈 번 걸 거야. 세상은 불공평하시지. 왜 나한테 돈을 안 주고 왜 쟤한테 돈을 주냐고. 남이 돈 번 거를 비난하면 그것도 돈 비난한 거예요. 돈 비난한 겁니다. 사주에 있는 건 다 나한테서 나온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건 내가 가지고 있건 다 나의 인자입니다. 돈 나한테 안 옵니다. 돈 나한테 안 와. 꼭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좀 되게 속물적인 비유를 한번 들어요. 속물적인 비유. 동네 마을에 이쁜 처녀가 살았는데 여러 남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그 동네 처녀가 그만 내 경쟁자 라이벌인 다른 옆집 남자랑 연애를 하게 됐어. 그거를 보고 그 여자를 막 비난해. 아, 저런 행실이 부적절하고 처신이 방정맞고 뭐 되게 음란하고 저 음탕한 여자가 옆집 남자랑 붙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 사실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 여자 왜 나한테 오지 않고 그놈한테 갔니? 뭐 이런 개념이죠. 그 여자 비난했죠. 그 여자 비난했죠. 그 여자가 설사 그 남자랑 헤어진다고 해서 나한테 올까요? 절대 안 오죠. 아마 다른 남자는 다 돌아도 절대 나한테는 안 올 겁니다. 절대 나한테는 안 와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돌고 돌아서 돈인데 저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나한테 올 수도 있어. 근데 나한테 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돈이 갔다고 저 사람이 돈 벌었어. 너 어떻게 그렇게 돈 벌 수가 있어. 시기질투, 돈을 비난하면 그 돈은 뱅뱅 돌다가도 나를 쓱 피해갑니다. 너 나 비난했지? 마치 마을 처녀가 자신을 모욕한 남자한테 절대 안 가듯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좀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셉 머피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조셉 머피의 법칙이라는 책도 쓰셨고요.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특히 잠재의식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상당히 오래 역사와 전통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 이 조셉 머피 박사가 이 현대 이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이와 관련된 이 머피의 법칙을 이 잠재의식의 사회적 대중화를 이끄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쓰신 책 여러 권 중에서 뭐 이제 이 한국으로 번역될 때 이게 뭐 잠자면서 성공한다, 뭐 또는 잠재의식의 힘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된 책들이 있어요. 되게 여러 출판사에서 한 20, 30년 전부터 이분의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이 잠재의식의 힘 또는 이 잠자면서 성공한다. 이게 잠재의식을 개발하라,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아라라는 책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필수 교양 서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잠재의식의 힘,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 블로그에 제가 핵심 내용들을 다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책을 바로 못 사보시는 분은 제 블로그의 책 소개란에서 이 조셉 머피 선생님이 쓰신 책에 제가 핵심 내용 정리를 해놓은 거를 좀 보십시오. 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책을 사십시오. 책 공짜로 보려고 하지 말고 책은 돈 주고 사십시오. 중고라도 사십시오. 책은 돈 주고 사면 내 거 되고 남의 책 이렇게 남이 쓴 책 공짜로 자꾸 보면 그 내 거 안 됩니다. 저는 독서를 할 때 책을 눈으로 읽고 말로 하고요.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구절은요. 저는 아예 그냥 타이핑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필서를 하죠. 필서를 하든 타이프를 하든 해서 저는 책에 마음이 드는 구절들을 제 블로그에다가 전부 타이핑을 합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책의 내용이 전부 내가 눈으로 보고 말로 읽고 글로 치고 오타 나오면 그 부분 다시 수정하고 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제 것으로 소화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 조셉 머피 선생님이 쓴 책에 이 잠자면서 부자가 된다. 이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도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좀 보죠. 가난의 미화는 마음의 병이다. 가난의 미화는 마음의 병이다. 가난에 대해 미덕이라는 믿음은 정말 웃지 못할 생각이다. 그거 마음의 병이다. 그거 일종의 병이다. 가난해야 된다. 가난한 게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병이다 하는 거예요. 돈을 원망하지 마라. 부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게 일명 부의식의 조종인데 이 내 무의식, 이 잠재의식, 이 내 무의식 속에 부자,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이 박혀 있으면요.
돈이 오다가 도망갑니다. 저 여자는 환양년이야. 그러면 그 여자 나 피해가듯이 저 돈은 나쁜 거야 하고 있으면은 돈 가진 사람들 비난하면 부자들 비난하지 마십시오. 돈 가진 사람들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 존경받을 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피해갑니다.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어. 저놈은 사기꾼이야. 나는 그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던 시절을 알고 있어. 그런 도둑놈이 아주 못된 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당신은 수없이 보았을 것이다. 돈이 피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돈이 와도 금방 떠납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비난하는 것은 머무르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제가 읽어드리고 사주풀이를 시작할게요. 자, 당신이 부를 얻기 위해선 언제나 남의 부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부에 이르는 방법. 부자가 되는 것은 나의 권리라고 대담하게 선언하라. 그러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나의 잠재의식이 허락할 것이다. 허용할 것이다. 나에게 부를 허용하라입니다. 나에게 부를 허용하라. 간신히 살아갈 작은 것을 바라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것을 기원하라.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무한한 부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의 생활 속에 돈이 자유롭게 순환되고 있을 때 당신은 경제적으로 건강하다 등 겁니다. 자, 이런 주의사항도 있죠. 대신 돈을 너무 신격화하지 마라. 목적을 돈에 두지 마라. 돈은 수단이다. 어떤 목표나 목적을 이루는 중에 돈이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이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돈을 신격화하지 말아야 해요. 돈에 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양극단을 겪어요. 무소유, 가난. 이거에 반대는 부자. 그러면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에요. 적당히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너무 돈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돈만이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돈에 대해서 주의사항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여긴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다. 그것은 일종의 마음의 병이다. 돈을 더럽다거나 증오스럽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자, 핵심. 자기가 비판하는 것은 결코 자기 옆에 붙어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비판하는 것은 결코 내 옆에 붙어있지 않는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것이 된다. 주의사항 또 있죠? 공짜로 얻으려고는 하지 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끔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스님이신데 두세 달 전에 텔레비전에 이분의 집이 소개가 되고 이분이 집에서 명상을 하시는 모습이 방송을 탔는데 근데 이렇게 스님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향은 보지 않고 요 손가락에 때가 묻었다고 소동이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스님이 저렇게 좋은 집에 살 수가 있어? 저 땡중 아니야. 저게 사업가지 무슨 스님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돈을 가지고 있음을, 이분이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비난했습니다. 이게 돈을 비난한 거죠. 돈을 저주한 거죠. 어떻게 돈을 가질 수가 있어? 어떻게 돈을 가질 수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돈을 부정하면 가난이 온다. 자기가 비판하는 것은 결코 자기 옆에 붙어있지 않는다. 이분의 재물을 비난한 것은 바로 나에게 올 돈복을 비난한 겁니다. 나를 찾아올 여자를 환양년이라고 비난한 것과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여자는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돈과 부를 비난하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가난해서 못 변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닌데 부자, 재벌 이런 사람들 욕합니다. 이런 사람들 욕해요. 돈 가진 사람들 욕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CEO들과의 모임들을 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CEO와의 정기 모임에 가는데 이 CEO들이 모여 있으면은요, 이 돈 가진 이 CEO들 진짜 열심히 살면서 재물을 모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어디서 막 날벼락 맞은 사람들 아니고 정말 치열한 환경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도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매장 한두 개 가지신 분들 아니에요. 한두 개 가진 사장이 아니라
최소가 수십 개고 기본이 수백 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이신데 그분들은 돈 가진 사람 욕하지 않아요. 돈 가진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을 화내세요. 그분들은 그 사람의 부는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거라는 걸 알아요. 왜? 자신도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부를 긍정하세요. 돈을 긍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일정 수준 이하로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돈이 선순환하면서 들어오고 선순환하면서 들어오고 선순환하면서 들어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일종의 사회 낙오자들 이분들 보면 답답한 게 돈 가진 사람 욕해요. 돈 가진 사람 욕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기억이 남는 게 어떤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이 엘리트세요.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이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세상에 잘못된 놈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 내가 다 까야겠다. 그래서 그분 방송